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극단, 극좌, 극우, 극단이 등장한 게 실제로 옛날에 막 2차 세계대전? 정말 충격적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대전, 뭐 예를 들면 히틀러 이런 얘기는 역사로만 알고 있지 지금 이 시대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데 일어나고 있죠.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만큼 진영으로 나눠서 남과 여, 뭐 노인층과 청년층, 아니면 무슨 뭐 백인과 흑인, 아니면 뭐 이민자와 뭐 거기 있는 순혈주의 이렇게 나눠져서 싸운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히틀러 때고 없어요. 그리고 그 양극단에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선동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막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건 정말 시대의 팩트예요. 그러니까 꼰대들이 지금 이 시대에 뭐 다 힘들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거랑 비견될 수 있는 시대는 정말 옛날에 파시즘 아니면 히틀러 거의 그 시대만큼의 이 증오의 시대가 흐르고 있어요. 물론 이 선동이나 이 흐름에 참여하지 않는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방관자 아니면 거리를 두는 분들도 되게 많죠. 사실은 증오와 이런 곳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크고 미디어의 조명을 받으니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한 발짝 떨어져서 난 저런 데 끼기 싫어 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럼 거기 안 낀 개인은 행복한가요? 그 개인들은 뭔지 아세요? 무기력해요. 그 참전한 사람들은 뭐 증오 때문에도 에너지가 넘치는데 무기력합니다. 왜냐? 이 시대가 너무 뭔가 내가 힘을 내서 에너지를 하기에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무기력함을 이런 데로도 풀기도 하죠. 말초적인 거 탐닉하죠. 핸드폰 대표적인 게. 맨날 앉아서 쇼츠 보고 릴스 보고 머리로 알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책들도 많아요. 도파민 중독 되게 위험하다, 공허하다. 근데 현실이 너무 암울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배달 음식 먹으면서 그냥 핸드폰 보고 그러다가 그냥 눈 지치면 잠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핸드폰 보면서 화장실 가고 지하철에서 계속 핸드폰 보다가 일 타고 가서는 또 무기력 있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신병력 이런 거를 좀 아직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검사를 맡아보면 우울증 환자가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채팅창에 오신 분들도 맞잖아요. 그죠? 정말 지금 딱 이 시대 현상이 이렇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팍팍함 힘듦은 우리 젊은 세대의 징징거림이 아니라 전 이 시대가 굉장히 아주 특이할 정도로 불행하고 부정적 기운이 가득한 시대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거 이걸 이겨내려면 이제 다음 통찰로 가볼까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원인.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유튜브 때문이다. SNS 때문이다. 일리 있죠. 그 확증 편향 때문에 맨날 자기가 이제 보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 극단이 생기는 거죠. 완전 자기 세계에만 갇혀버리는. 그것도 원인이지만 저는 더 깊은 본질이 있다고 봐요. 더 깊은 본질이 있고 이 위에 유튜브가 올라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깊은 본질은 뭐냐면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밑바닥의 본질은 저성장이라고 봐요. 성장 지체라고 봐요. 인류는 산업화 시대 이후에 아니면 심지어 농경 시대부터 그냥 그래프를 그려도 계속 우상향이었어요. 계속 경제 발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정말 재수 없는 세대신 게 그게 딱 정체된. 물론 히틀러 시대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경제 공황도 있고 했지만 그때는 뭐였냐면 어떤 특정 국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벤트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뭐랄까요? 하여튼 그동안 인류가 너무 빨리 발전한 거야.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축적되다가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어떤 점을 넘어서면서 정말 유례 없이 갑자기 정체된 경우인 거예요. 이게 막 코로나 때문이다 그렇지도 않아요. 코로나도 한몫을 했지만 좀 뭐 트리거 정도를 당겼지만 이 우상향이라는 건 이렇게 급격한 계속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언제쯤 떨어지게 돼 있고 하필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이 선동, 분노, 개인의 무기력증과 무슨 관계냐? 간단해요. 항상 인류는 이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나에겐 기회가 있다. 아니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나에겐 미래가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에는 어떤 성공과 성취, 그게 뭐 경제적인 거든 아니면 어떤 뭐 인류에 대한 업적이든 뭐든 그게 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꺾이면서 봐봐요. 내가 여기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요. 어쨌든 시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이 시대가 같이 움직여주면서 내 미래는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어. 자, 이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노력해도 10년 후에도 여기예요. 20년 후에도 이거예요. 30년 후에도 이거예요. 인류가 이걸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되게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인데 사람들이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물론 아직 말로 뾰족하게 이거를 정확하게 의식화 못한 사람도 있지만 알게 된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성장 정체는 뭐냐면 그전 곡선 때 자산을 축적해 놓은 이미 가진 사람들한테만 유리해요. 그래서 탄생한 게 뭐예요? 양극화예요. 지금 이 양극화는 아주 심각한 정도예요. 근데 양극화에서 갖고 있는 사람은 요만큼이죠. 소수죠. 뭐 옛날에 8대2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거의 4%와 나머지 96이죠. 이 96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당장 가난한 거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시대에 가난하고 지금 우리보다 더 못 먹었어요. 왜 견뎠는지 아세요? 이거니까. 난 여기 있지만 내 미래는 여기 있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또 꼰대들은 얘기하죠. 야, 니네는 밥 굶지 않잖아. 니네는 집에서 물 떨어진 집에서 안 살아봤잖아. 쥐 나오는 집에서 안 살아봤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미래가 있다고요. 사람이 가난하고 구질구질해도 옛날에 견뎠던 건 이런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지금 알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미래가 없으니까 이 답답한 분노가 쌓인 거라고요. 이 시대 일단 표면적인 얘기들, 선동과 극우와 진영 싸움 또는 개인의 무기력증과 우울함,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가장 근본 본질에는 저성장과 성장 정체가 있다. 여기까지 짚어드렸고, 조금 더 나간 다음에 여러분이랑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답답함, 없어진 미래, 박탈된 기회, 이 답답한 욕망에 대한 해소 방향을 찾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방향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분노죠, 분노. 제가 이거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직접적 분노 표출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이? 저는 묻지마 살인 같은 게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몇십 년 전에 한참 그때도 빈부격차가 이때는 너무 빨리 발전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 이때 전부 다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 그때 나타났던 이 부자들을 향한 증오 범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분명 여러분 보세요. 조만간 다시 생겨납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냥 열받아서요. 그냥 부자라서요. 이것들 분명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동과 극단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이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을 만드는 거예요. 네 미래가 왜 없어진지 아니? 저놈들 때문이야. 네 파일을, 그 미래를 저놈들이 독식해서 네게 뺏긴 거야. 거꾸로 말하면 쟤네만 없어지면 다시 네 미래는 돌아오는 거야. 이거를 이제 누가 선동하고 이 분노가, 이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은 걸 이 분노로 풀고 싶었던 사람이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진영 논리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 싸움도 근본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저성장에서 오는 것도 있다고 봐요. 쟤네가 파일을 뺏어갔어. 너무 잘해줬어. 쟤네 때문이야. 거꾸로 니네가 너무 이득 보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또는 노인과 청년층. 우리가 아무리 벌어봤자 노인한테 들어가는 복지비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저 노인들이 다 죽으면 우리의 미래는 돌아올 거야.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반이민자 정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먹히는 게 우리는 이렇게 아직 다인종, 이민자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점점 전 심해질 거라고 봐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공식적인 다인종 국가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하니까 제일 심한 데가 미국 같은 데죠.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 거, 정치 얘기는 항상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여긴 날 것을 말하지만 절대 뭐 트럼프가 옳다 아니다 제 개인적인 걸 여기서 말해서 괜히 막 혼란해진 거 싫고, 트럼프가 당선된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욕망을 정확하게 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이런 데서 너무 뭔가 모범적이고 착한 얘기를 할 때 트럼프는 욕망을 제대로 안 거죠. 간단해요. 백인 노동자들아, 네가 답답한 걸 난 알아. 너는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는 애였고 그냥 미래를 위해서, 그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박탈돼서 제자리라서 열받잖아.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니네한테 성공과 성취의 그 기회, 아메리칸 드림스, 그걸 내가 되살려 줄게. 그리고 그 방법은 뭐다? 적이 있다. 니네 걸 다 뺏어간 적들이 있다. 이민자들이 바로 니네 미래를 다 뺏어갔다. 외부 국가들이 우리 미국의 것을 다 뺏어갔다. 앞으로 공장 미국에만 만들게 해줄게. 앞으로 이민자들 다 쫓아내줄게. 이렇게 하니까 백인 노동자들은 적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 극우일까요? 선동일까요? 이런 판단은 하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에 이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극우, 보수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나이든 꼰대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우 쪽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가담하고 있어요. 저는 정상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우는 건들지 않아요. 근데 흔히 말하는 극우라는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나치가 부활하고 있어요. 이건 나쁘다고 말해도 되죠. 히틀러나 나치는 공식적으로 나쁘다고 봐도 되죠. 극우는 극은 나쁜 거잖아요. 저는 아주 극좌도 나쁘다고 보거든요. 왜 극이 붙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그 스펙트럼으로 아주 진한 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굉장히 딥 보수, 딥 진보, 이건 전 인정해요. 그게 아니라 극이라고 붙은 건
뭔가 왜곡된 아까 말한 폭력이 수반된 파시즘, 나치가 왜 그냥 절대 악일까요? 인종을 청소한다거나 다른 인종의 기본권을 박탈해야 된다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극으로 젊은이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선언했죠. 이제 글로벌리즘이고 뭐고 다 꺼져라. 그냥 관세 올리고 미국만 잘 살 거야. 나머지 나라는 니네가 알아서 잘 살아. 이거는 되게 과거 회귀적인 건데 이게 왜 나타났을까요? 이게 다 그거예요. 너 미래 없잖아. 그래서 답답하잖아. 미래를 돌려줄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지. 그래서 이 미래가 박탈된 답답한 욕망을 분노로 풀려는 사람들과 만난 거죠. 거기에 유튜브가 이제 전 붙었다고 봐요. 유튜브가 확증평한 이 분노가 있었는데 선동가의 메시지 하나만 봤어 그냥. 근데 그 다음부터 알고리즘으로 수많은 선동의 메시지를 주면서 점점 확증 편향이 되면서 맞아, 저 반대편을 싹 다 죽여버리면 나에게 미래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동으로, 분노로 해소시켜주는 그 방식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혼란 상태고 전 세계도 대혼란 상태고,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는 그냥 맹목적적으로 참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그 밑에 본질에 뭐가 깔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뭐 그걸 극복을 하든 아니면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 왜 얘기했다고요? 제가 라이브 하는 이유, 이 커뮤니티를 만든 이유는 목적주의, 충만주의 좋은 이론인데 손에 안 잡히잖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 그걸 그냥 몸에 착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외면 못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 세상은 여러분 외면 못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기 위기예요. 물론 트럼프가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에다가 철강이랑 반도체 수출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25% 관세에 매겨버리고 이게 흘러서 여러분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저는 철강업계 일하지 않아서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보호무역주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네 나라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이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어떤 파워가 있는 나라들만 유리한 거지, 우리같이 수출 지향적인 나라는 우린 망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무슨 꿈을 갖든 간에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얘기란 말이야. 이 모든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먼저 알라는 얘기죠. 어쨌든 여기는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보다는 그렇군요. 하여튼 이 저성장이란 키워드 때문에 다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이제 득세를 하면서, 전 자본주의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꿈과 인간의 미래가, 특히나 이 자본, 선한 영향력과 업적을 끼치겠다도 자본주의화에서는 결국은 어떤 경제적 영향력으로 많이 환산된 게 많아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미래라고 했고 제가 성공 성취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박탈돼 버린 거야. 내가 겪는 이 문제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저성장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더 깊은 본질이고, 유튜브 확증 편향 아까 말했죠. 그 위에 있는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유튜브만 없애면 다 되지 않을까? 상당히 도움되겠지만 그걸로는 안 끝납니다. 왜냐면 아주 사람들의 근원적인 욕망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저성장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박탈당했고 나의 성공 성취를 박탈당했다는 그걸 온몸으로 느꼈다. 근데 이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데 선동가가 나타났다. 그 선동가는 분노를 부추긴다. 그리고 뭘 만든다? 적을 상정한다. 네 미래가 없어진 이유는 저놈들 때문이야. 저 상대방이 척살되면 네 미래는 돌아온다.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저성장 얘기를 자꾸 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내 파이가 좀 커져. 근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미봉책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요. 만약 이게 합리적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반대 적들을 다 죽여버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인종 청소가 일어나요. 이 사회가 행복을 담보한 사회일까요? 다 끝나고 이제 흔히 말해 현자 타임이 온 거야. 근데 정말 상대방들이 다 죽어 있어. 정말 이 사회에서 내가 싫어하는 새끼들이 싹 다 몰려가 있어. 그랬을 때 정말 이 사회가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미래가 있으니까 난 행복해. 그렇게 될까요? 폭력적인 사람들도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동하는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인 거지. 선동이라고 왜 하는지 아세요? 그 폭력에 휩쓸린 사람도 휩쓸린 거야. 현자 타임이 오면 그때 느끼게 될 거예요. 미래는 돌아왔지만 이 사회가 뭔가 비뚤어져 있다라는 생각, 또는 제일 위험한 게 있어요. 결국은 그 적이 언젠가 내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저성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파이 빼먹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나아지지만 결국은 나중에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사회는 불안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 얘기도 너무 또 아름답죠. 저는 이런 거 싫어하니까 실용적인 얘기 들어볼게요. 그 보험무역주의나 인종을 청소하고 이민자를 내쫓는 게 단기간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학자들이 파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과 어마어마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역사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과 가장 유사했던 뭐 2차 세계대전 그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지만 그때 기록으로 봤을 때에도 그건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다. 오징어 게임에 나온 대사로 말하면 전부 다 죽는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잠깐 미래를 돌려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미래는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